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전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국힘 이재명 집권 땐 북한 공포 그 자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힘이 연합뉴스에 보면은 이재명 집권 땐 북한 공포 그 자체 대북간을 맹공을 하고 있고요. 홍준표는 평화 타령만 하다 국가안보 벼랑 우려. 네, 우리나라 그 대선 후보들은 대북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지금 이제 북한은 다시 핵 그리고 ICBM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대결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 기사에 이게 계속 나오고 있죠. 미국도 북한 탄도미사일 규탄 안보리 논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매체가 후보 사퇴를 요구했죠. 네, 윤석열에게. 그런데 윤석열은 이제 생각 없다. 한국민 최우선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북한을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멸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중국이나 베트남, 제가 이제 중국과 베트남, 북한을 이렇게 오가면서 비교를 해보면은 뭐 베트남 같은 경우나 중국 보면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 지도자를 우상화 작업은 합니다. 우상화 작업. 우상화 작업은 하는데 신격화 쪽으로 이렇게 심하게 가진 않아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이 기독교를 믿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그 종교색을 정치하고 합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 어버이 수령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버이 수령. 그래서 어버이 수령을 쓰면서 사회주의가 우상화하는 거와 신격화하는 거를 같이 동시에 쓰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신정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정정치, 신정주의, 신정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 천황을 두고 천황을 현인신이다 해서 신정정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미국의 메가더에 의해서 천황이 인간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망하게 되면서 그런 신정체제가 끝나고 지금은 총리가 이제 입헌 군주제를 전개하면서 의원내각제 정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자유주의화 해가지고 이제 자기 편화하는 그러한 작업을 전개를 했던 것이죠, 당대에. 그래서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김일성이 소련이라든지 중국을 뛰어넘을, 일본을 뛰어넘을 국리를 하다가 신정정치, 신정주의를 연구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은 수령, 영의 우두머리, 그래서 수령 그리고 주체사상. 그러니까 주체사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준 생명은 그냥 생물학적 생명에 불과하다. 죽으면 끝이다. 그런데 사회 정치적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사회적 정치적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조직활동, 당에서의 조직활동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 당 자체가 아주 지독한 독재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령은 두뇌 역할을 하고 당은 심장 역할을 하고 인민들은 손발이 되는 거예요. 네, 손발. 네, 군인들이 이제 손이 되겠죠. 인민들은 발이 되고 해가지고 하나의 체제로 강력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방향을 꾀한 게 바로
김일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TV에서 등장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그 사회주의 전체주의뿐만 아니라 군국주의에다가 파시즘, 완전히 그 전체주의가 굉장히 강해 보이죠. 거기서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신정정치, 신정체제, 신정주의를 가미해 가지고 완벽한 신정정치를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라든지 아프간 같은 경우에는 신의 대리인이라고 하거든요. 이슬람교에서는 신의 대리인 이런 입장을 취하는데, 아예 김일성 입장에서는 완전 김일성이 신이 되는 거죠. 신. 그 천황처럼. 그러니까 이 한국인들도 그렇고 일본인들도 그렇고 머리가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아주 완벽한 정치, 종교 집단화한 게 이제 북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평화를 얘기하지만 사실상 끊임없이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고, 지금 뭐 핵이라든지 또는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고, 뭐 최근에도 계속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북한은 철저하게 우리가 안보적으로 대체를 해야 하고,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꼼수라든지 북한의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대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러한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우리가 뭐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믿는 그 신앙 그리고 이념을 적용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종교인들이 순교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가장 우선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통일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제 북한 인권위원회 같은 게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국제위원들이 함께 움직여서 북한의 인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그래서 과거에 뭐 햇볕 정책이든 또 뭐 평화 프로세스든 이런 것들이 다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정치 종교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공산화라든지 아프간이 탈레반화 될 때 보면은 그들은 평화를 앞세워 가지고 뒤에서는 적화를 해버리거든요. 이런 인식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뭐 지방자치, 이런 지방자치라든지 또는 이게 지방자치가 잘 되면 좋은데 북한과 중국의 공작이 있으면은 아주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주민자치 또 이런 것도 얘기하죠. 지방자치, 주민자치, 그리고 외국인 투표권. 그 중국인들이 투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중국인인지 북한인인지 이거 서류가 위조되게 되면은 우리가 감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전 투표를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중국이 개입할 수 있다라는 인식하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